자, 아까 이제 이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줌에 접속하신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단한 얘기가 결국 제가 몇 년 동안 아마 제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평생 할 얘기는 그게 다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예. 지금 지금 여러분 눈앞에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경험을 잘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왜 지금 선에서는 입만 열면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앞의 경험을 잘 보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보려는 마음이나 의도를 일으키면 그건 잘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이 잘 보십시오 해가지고 가리키려고 하는 건 그런 의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잠시 음소거 풉니다. 자, 제가 바로 지금 눈앞을 잘 보십시오란 말이 실제로 가리키려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익혀서 뭘 보려고 하면 틀렸다는 이 말이 납득이 되세요? 고대의 거사님 납득되세요? 네. 납득되세요? 아니 그냥 이해는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납득됩니까? 이해됩니까? 할 때 머리로 이해되는 거 말고 진짜 이해됐으면 의문이 사라져야 돼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걸 억지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진실로 깨달았다. 진실로 성품을 보았으면 그게 납득된 거예요. 당연히 납득되지. 예? 직접적인 체험을 원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자꾸 체험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데 제가 말하는 진정한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왜 특별한 게 아니냐? 특별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체험을 특별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지 지금 화면들이 거의 정지해 있는데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려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앞을 잘 살펴보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 생각도 되돌아볼 필요 없는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자기 존재의 너무나 당연한 느낌. 예? 내가 있어라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오해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본래 다 원망 부족해 있다. 절집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본래 깨달았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걸.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쉬워서 몰라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른다니까. 그래서 바보 도통한다 하는 거예요. 바보. 이 도통해 보면은 자기가 진짜 바보 같아. 어떻게 이거를 맨날 보고 맨날 경험했던 건데 이걸 모르고 왜 엉뚱한 걸 찾았다.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걸 우리 소위 말해서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들 체험담 읽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다가 그런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거는 본래 다 돼 있는 거잖아. 본래 이건 나잖아. 이런 식으로. 본래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찾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편, 무슨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그게 뭐냐면 그 노력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건 영 몰라요. 오히려 좀 진정해라. 좀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다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가만히 있는 이거 가만히 있어도 아무 변함없는 이건 뭐냐. 실제로는 아무리 뭐 날뛰고 발광을 해도 이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나 발광하는 거나 요대로라니까. 아까 제가 이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된다는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판에 자재를 갖고 오고 인부들이 와서 막 포크레인을 땅 파고 뭐 기둥을 받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공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공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공터는 이미 있는 거잖아. 기성의 것이잖아요. 진리는 마치 그와 같다니까.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뚝딱뚝딱 지어 올리듯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감정, 느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험의 배경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는 이거. 그게 뭐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봐라 이거예요. 찾아봐라. 찾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찾고 나면 우스운 거예요. 지금 이선옥 씨 혹시 저 김해보살님? 네. 예, 비디오 안 돼요? 하원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지정합니다, 대구에. 아, 예, 예. 버스를 타고 있어서, 예. 버스를 타고 있어서, 예. 제가 비디오를. 맨날 까먹네요. 자, 네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음, 이 시간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시 음소거를 해야 이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은 대화예요. 제일 빠른 길은 대화고 직접적인 접촉이야.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제일 안타까울 뿐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실로 준비가 된 사람은 아까 제가 이쑤시개 하나로 톡 찌르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인연만 있으면 돼요. 농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고 누구나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거의 자기의 노력이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탐구하고 추구하던 그 노력 끝이든 요 가까이 와요. 눈앞까지 와. 근데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생각의 막은 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막이 없는데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게 한번 뭐라고 해야 인식의 도약?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자우지가 그 말로 설명할 수는 뭔가 휙 한번 돌아야 돼요. 휙.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공부 모임이고 그래서 모든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진짜 순수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 순수하게 모르는 상태,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상태가 뭐냐?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허공과 같았어. 순수한 백지와 같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태어나서 온갖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온,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쌓인 거예요, 쌓인 거. 다섯 쌓임. 물질적인 쌓임, 그 다음에 감각의 쌓임, 인식의 쌓임, 의지 충동의 쌓임, 분별의 쌓임. 그래서 실제로 그 쌓임을, 그 쌓인 덮개, 그래서 오온, 오개라고도 하거든요. 덮개 개자를 써서 다섯 덮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 개공이라고. 그걸 우리는 자아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걸 당연시 하는데 그 자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자아의 본질을 보면 자아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무화설이고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지금 이런 의지, 충동, 뭔가 존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개의 덮임 때문에 생겨난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책 보고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탐구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길이 오히려 제일 오해의 소지가 적어. 이 이론적인 추구나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은 오히려 옆으로 삐지거나 옆길로 새거나 잘못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직접적인 경험은 이건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길이에요. 지금 제가 몇 분만 찍어서 할게요. 대구거사님 안 주무시죠? 대구거사님? 대구거사님? 안 들리나? 대구거사님? 저 마이크 연결 좀 해보세요. 마이크 연결 안 되나? 오디오 참가해보세요. 오디오 참가. 장치 오디오로 연결. 여보세요. 예, 여- 됩니다.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거사님 잘 들리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고대희 거사님 예.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네요. 화면들이 거의 정지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안효진 보살님 잘 들리세요? 네, 혹시 잘 들립니다. 이 세 분 이외에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기 오디오 해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괄적으로 오디오 음소거 해놨는데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오디오 해제하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은 세 분 오디오를 해제했는데 저하고 같이 문답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예.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말로써 전달하기 아주 경상도 말로 상그럽단 말, 저는 경상도 토박이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상그럽단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제가 표현하려는 그 뜻을 표현하는데 이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말로 명확히 표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금 세 분 지금 자기 눈앞을 자기 양손을 한번 보세요. 양손. 자 보이세요? 양손을 보시라고 눈 뜨고. 예. 눈을 떠요. 눈을 뜨라고요. 지금 양손 보이죠? 예? 네. 예, 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야는 가만히 두고 손을 그냥 뒤로 감춰 보세요. 시야는 두고. 네. 눈 뜨고. 자, 보세요. 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눈앞에 손을 펴면 손이 보이죠? 예? 예. 이걸 손이 나타났다. 손이 생겨났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손을 빼면 손은 사라지죠? 네. 그게 손이 네. 사라졌다. 손이 소멸했다.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생도 있고 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대상. 이게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물질적 대상, 타인일 수도 있고 돌, 바위, 풍경일 수도 있어요. 모든 대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면 결국 이 시야 아니라고 해요. 이 시야.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가 좀 이상한데. 제 말 들리세요? 네. 예. 네.
들립니다. 화면 끊어져요? 안 안 끊어지네. 끊어지는데요. 아, 안 그래요? 끊어집니다. 자, 이 시야 보세요. 배우가사님, 네. 지금 제가 이 시야라는 말로 가리키는 걸 거사님이 생각하거나 막 이걸 이 시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지요. 자, 이 시야라는 걸 제가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걸 잘 보십시오. 이 시야를 느껴보세요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언어가 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시야를 느껴보세요 하면 내가 거사님이 시야를 느낀다 이렇게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문장 보십시다. 거사님, 나 있잖아, 나. 예. 자기. 지금 딸그닥 좀 하지 말아주세요. 거사님. 배우거사님. 배우거사님. 아, 예, 예. 예. 아, 다른 분이 하고 있네, 다른 분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음소거했어요, 그분. 아, 예, 예. 자, 지금 그 거사님이 시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로 예. 설명하면. 근데 예. 자기 주체 예. 주체 어디 있어요? 주체 이대로 주체합니까? 제 질문을 진짜 초등학생처럼 받아들여 주세요. 초등학생한테 너 어딨니 하면 뭐라고 하겠어, 초등학생이? 거사님 어디 계시냐고. 선문답 아니라니까요. 예. 거사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지금 이대로 했습니다. 아유, 참. 거사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건 선문답을 하고 계세요. 아주 쉬운 얘기 하잖아요. 거사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 이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예. 보세요. 시야는 어디 있어요, 시야. 시야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본다는 어디 있어요. 본다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질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질문을 당하면 다 바보가 돼요. 예? 절대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예. 진짜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이 분별하는 의식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그 최면에 걸린 듯 언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시야를 본다면 우리는 그게 나하고 시야하고 본다가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나 어딨냐 하면 나 여기 있잖아. 시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나이는 여기 있지. 예? 본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내가 시야를 본다가 그냥 똑같은 일이잖아. 그냥 하나의 경험 속에서 이 경험 가운데 이 시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요걸 그 다음에 나 아닌 요게 시야. 그 다음에 내가 시야를 보는 이렇게 보이는 요걸 본다 했지만 이렇게 보이는 여기서 이건 이건 시야 본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별 싹 치면 뭐냐? 그냥 이 단순한 경험이 있잖아요. 단순한 경험. 거사님. 예. 어제의 경험하고 지금의 경험 가운데 변하지 않은 거 그걸 느낌으로 찾아보세요. 느낌으로. 어제 저녁 7시 20분에 뭘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했을 겁니다. 뭐냐면 시간 변했잖아요. 어제는 4월 19일, 오늘은 4월 20일. 어제 대구에 비 왔나요? 예. 예, 근데 오늘 비 안 왔죠? 예. 날짜 변했어. 그 다음에 날씨 변했어. 그 다음에 방의 온도도 오늘 좀 춥죠? 예. 조금요. 온도도 변했죠? 그 다음에 네. 거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면도 하셨나요? 예. 그러면 어제보다 털도 짧아졌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달라졌을 겁니다. 방 네. 안의 온도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은 게 뭘까요?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변한 건 없습니다. 다 변했잖아요. 다 변해요. 네. 그 다 변화한 걸 알고 있는 바로 눈앞에 이 보고 있던 이 경험만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제도 거사님 어디 있어요 하면은 네? 세상은 어디 있어요 하면 네? 거기서 뭔 일을 했던 거기서 보고 듣고 뭘 했든 변화없는 게 뭐냐면 너무나 단순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 그러니까 이건 찾으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찾으면 틀렸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찾을 수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고대희 거사님 네. 지금 제가 대우 거사님이랑 하는 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세요? 네, 예, 금요일 날인가 했을 때, 예,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슷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이해하거나 지적인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제가 원하는 건 자기 체험으로 발견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이상하게 애쓰고 뭐 이상하게 질문하는 게 고작 이걸 나타내려는 건가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눈동자 돌리면 틀렸어요. 눈동자 돌리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은 저 금요일날 안 했어요? 비키니 입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거짓말이라고? 그게 아무리 진실처럼 보여도 그건 이미지라고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떠올라요? 생각이 어디서 튀어나오냐고. 지금 눈 버젓이 뜨고 생각할 필요 없는 눈앞에서 떠오르잖아. 눈앞이랑 공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만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 순간의 경험을 말한 거예요. 이 순간이란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매 순간 이 순간이잖아. 망상할 때도 이 순간에서 망상해. 이 순간 경험. 어제도 이 순간이었다고. 지금하고 똑같은 건 이 순간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졌어. 어제 저녁 7시에는 지금은 달랐어. 아까 대구 거사님이랑 나눴던 말처럼 날씨도 달랐고 먹은 것도 달랐고 기분도 달랐고 콧밑에 수염 길이도 달랐어요. 근데 이 순간이란 이것은 변함없어. 이 순간에 그 경험을 했지. 이 순간 느꼈지. 이 순간. 언제나 이 순간이잖아요. 다른 순간은 없잖아. 언제나 이 순간이라고. 다른 순간이란 것도 이 순간에서 일으킨 하나의 이미지지. 오직 이 순간, 영원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순간. 근데 이 순간의 느낌은 맨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 나와 너를 가누고 있잖아. 이 당연한 경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험조차 아닌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경험이라고 말로 설명하지만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도가 뭡니까? 구멍을 불끈 내면 거라. 뺨을 후려칠 뿐이야. 무슨 헛소리야 너.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 이미 너 자신인데.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손등 꼭 찌른다니까. 이거 먹고 이거. 따끔 아야 이거 뭐야. 아야 하는 그거 뭐야. 그거 없이 세상은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고 나의 고통은 어디 있어. 나의 깨달음 어디 있어. 아야 할 줄 아는 그걸 떠나서 뭐가 있어. 아야 할 줄 있는 건 내가 새롭게 얻었나? 지금 꼬집어 봐요. 생생하게 살아있지. 이게 부처님이라고 나보다 더 많나? 아야 할 줄 아는 게? 중생이라고 아야 할 줄 아는 게 없나? 이 느끼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르마리라니까. 그건 생각이잖아. 또 찔러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요 피부에 감각이 있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모든 신경이 끊어져서 아무 감각도 못 느끼는 사람 이걸 꼬집으면 그 사람한테 자 느껴집니까 하고 물어보면 고대희 씨 예, 모든 신경이 끊어진 사람한테 이걸 뜯으면서 막 칼로 찌른다고 칩시다. 송곳으로 막 찌르면서 근데 그 사람은 모든 신경이 끊어졌어요. 모든 감각 중추가 끝장이 나버렸어. 만약에 고대희 씨가 그런 환자라면 제가 막 송곳으로 고대희 씨 손등을 찌르고 있는데 고대희 씨는 천정 보고 있고 저는 손등 찌르고 있어요. 근데 고대희 씨의 모든 감각신경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희 씨 뭐 느껴집니까 하면 그런 환자는 고대희 씨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걸 아는 그건 뭐예요? 본인도 신경 중추가 다 끊어져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줄 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 그러니까 감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없어. 그건 인연 따라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죠? 예, 근데 감각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 아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인연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인연이 아니라 느낄 줄 안다는 그거잖아요. 예? 고대희 가사님,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어디 있어요?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자고 자기 몸의 위치를 그 말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네, 그게 자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그게 자기 아니에요? 예? 지금 눈앞에 고대희 씨, 네, 눈앞에 지금 휴대폰 보고 계세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눈앞에 휴대폰 보고 계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눈앞에 컴퓨터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화면이 눈앞에 있는 줄 알죠? 네, 그렇다고 해서 화면이 고대희 씨 아니요, 아니요. 잘 한번 탐구해 보세요. 고대희 씨 몸 어디 있어요? 몸. 지금 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그거 대답할 필요 없이 지금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잘 느껴보세요. 몸이 있는 줄 알죠? 네, 예? 아니, 그냥 이해하는 거 말고 진짜 느껴보시라니까. 몸이 있는 줄 안다는 것을 느껴보시라고. 몸을 느껴보시라고. 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앞에 있는 그 컴퓨터인지 모니터인지 한번 보세요. 그 모니터가 있는 줄 알죠? 네,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 없어요. 모니터가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기 몸이 보이죠? 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냐고. 몸이 보이든 모니터가 보이든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에? 보이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건 차이가 없죠? 예, 근데 왜 느껴지는 몸을 자기라고 여겨요? 똑같이 느껴지는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는 그럼 자기가 아닌가? 느껴지는데? 걔도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아는 거 봐요. 아는 건 다시 알 수 있어요? 아는 걸 다시 알 수 있냐고. 아니요. 그냥 알고 있잖아요. 저절로. 몸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여기 있다고 그러고 모니터 어디 있냐고 눈앞에 있다고 그러고 분별 잘하고 있죠. 에? 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눈은 뻐젓이 뜨고 이걸 찾고 있다니까.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울 보니까 늙었네. 여기 뭐 오늘 몸이 찌뿌드하네. 모니터가 앞에 있고 몸이 여기 있는 걸 아는 그거 가지고 내 몸의 컨디션 평생 잘 알아왔잖아요. 젊었을 때 몸의 느낌, 10대 때 몸의 느낌, 중년이 넘어가니까 뭐 뼈마디가 쑤시네. 그 몸은 변했는데 그 변화를 아는 게 변했냐고요. 10살 때나 20살 때나 40살 때나 지금이나. 그게 변할 수 아니요. 있냐고요. 신경이 다 끊어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줄 아는 그 알문 영원 불변하다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 기억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알미라고. 네? 안현진 보살님 예. 어때요? 지금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뭔가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네. 평생 마주하고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평생 마주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 결국 견성했다는 사람이 뭐냐면 하는 거 이걸 말했던 거 이걸. 이 직접적인 경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경험이에요. 알고 모르고요. 나타났다고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느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근데 이건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지. 아야 여기 뭐가 누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요 지점에만 따라가지 않으면 전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내 시야 속이라고. 예? 이 시야 속에 등장퇴장, 나도 이 시야 속에 등장퇴장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기준으로 이 몸뚱아리가 본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몸뚱아리가 보이잖아. 몸뚱아리가 느껴지지. 몸뚱아리가 느끼는 놈이 아니잖아. 느껴지는 놈이지. 예? 근데 우리는 몸이 느낀다라고 몸에게 주체성을 줘버렸다니까. 몸은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나의 몸이라고요. 내가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몸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지 내가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 그러면 몸도 가지지 않고 마음도 가지지 않은 순수한 나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모든 속성이 다 붙을 수 있지만 어떤 속성도 구속할 수 없는 이거. 그래서 이것만 나이 먹지 않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다 틀렸다는 거야. 생각과 상관없이 왜 생각하면 다 틀렸다면 생각이란 필터로 보면은 왜곡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봐. 팔정도에서 정견 바로 보라 뭐냐면 생각을 통하지 않고 바로란 말이에요. 바를 정자가 right 올바르다가 아니에요. 바로가 우리 바로 해. 바로 인스턴트. 이재성 선생님 도와주세요. 즉시 곧장 뭡니까? immediately? 뭐예요? 예. 시간 간격이 없이 그냥 예? 바로 그게 올바르다가 아니에요. 올바르다가 바로 보라예요. 바로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보고 있잖아요. 생각해서 봐요. 보는 게 이 컴퓨터 화면처럼 버퍼링이 일어나냐고 렉 걸리냐고. 우리는 언제나 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놓쳐요. 이 바로 보는 것을 생각은 시간이 걸린다. 생각은 시간이기 때문에 못 쫓아와.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과거의 시점으로 지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을 초월한 순간이라. 그래서 생각하면 틀려. 그러니까 선에서 과격한 방법 쓴 거예요. 왜 때려 패? 왜 발길로 걷어차냐고.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서 진짜 큰 바보가 돼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미 자기는 머리 꼭지까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그래 깨닫고 난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아 이걸 모르고 평생 싸돌아다녔냐. 예? 아무리 아는 게 많아봤자 그럼 공중누각이야. 예? 이게 근본이란 말이야. 왜? 내가 알던 지식, 경험 뭐 다 사라질 테니까. 예? 그건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보십시오. 아까 모든 신경이 끊어진 사람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그 순수한 그 자각만은 신경의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없으면 경험이 불가능해. 그래서 감각이 있다, 감각이 없다 똑같다고요. 그게 조주무자의 뜻이라니까. 조주무자의 문문간에 문문회계선사가 힌트를 준 게 뭐냐. 있다, 없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무는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야. 이 순수한 알문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양변을 떠나서 느낄 때도 이거고 느끼지 않아도 그거죠.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없는 줄 아는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이건 체험도 아니다. 이 체험은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것을 제일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에 속아서 시간 낭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건 미묘한 체험일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일 거란 그런 환상을 누구나 다 가져요. 예? 그게 아니에요. 설사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문 안에 들어왔더라도 빨리 그것이 사라져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특별한 체험, 우리는 여러분들도 뭐 평생 살면서 인상적이었던 경험 말해보라면 딱 하나의 상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제일 행복했던 내 생일 파티, 뭐 제일 행복했던 순간 딱 떠올리라고 하면 뭔가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에 마치 어떤 한물간 아주 화려한 그 리즈 시절을 보냈던 여배우가 지금은 나이 들고 막 뭐 초라해져 가지고 막 그랬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그 당신에게 가장 화려했던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하면서 딱 어떤 순간이 떠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그 순간이 떠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나 늙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떠오르는 순간이 없다면 특별하게 좋은 날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 그래서 왜 깨달음의 상을 가지면 안 되냐. 그런 특별한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건 깨달음이 아니게 돼요. 제가 10년 헤맸다는 게 그거라니까. 어느 순간 어떤 찰나에 경험했던 한 찰나 그게 느낌이었거든. 느낌이니까 알지. 특별하니까 내가 기억하지. 2003년 10월 15일쯤 오후 한 4시 5시 사이 어느 지역에서 다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주와 하나 됐고 뭐 물속에 뭐 들어있는 것처럼 어디를 둘러봐도 이게 분명히 성성하고 깨어있고 그게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지거든요. 예? 그건 경험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3년 10월 15일 이전엔 4시에서 5시 사이 전에는 없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알지 나타난 줄. 그리고 사라질 때 사라진 줄 알지. 근데 바보 멍충이. 그때 누군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야 된다니까. 너 그거 나타난 줄 그 체험 뭘로 했냐. 그 체험보다 중요한 건 그 체험을 한 줄 아는 그거 아니냐. 우주와 하나 된 것처럼 느꼈어야 할 때 우리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객관적인 느낌에 쫓아가지. 사냥개처럼. 그 느낌을 아는 그 자리. 그거 없이 어떻게 이거 이쑤시개로 찔렀을 때 아야 할 줄을 이거 이 강도는 안 중요해. 이게 짜릿짜릿하든 뭐 등골에서 딱 찔렀든 침 맞았을 때처럼 뭐 전기가 찌릿하든 그건 안 중요해. 그거 아는 그거. 찌릿찌릿하고 이런 감각은 인연 따라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을 느낄 줄 아는 게 언제 온 적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보라니까. 그 알미 온 적이 있냐고. 굳이 말하자면 자기 경험을 잘 봐요. 늘 있지 않았어요? 안보살님. 네, 항상이었던 것 같아요. 늘 있죠. 예. 그 늘 있는 그 암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나 하는 거예요. 20살에도 나예요. 왜? 20살에는 기운도 넘쳤고 뭐 어쩌고 감정도 달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50이 되건 60이 되건 변함없는 건 그냥 그 순수한 알미라. 그게 기본이에요. 그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나라고 여긴다고 그걸 나. 변함없는 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무 모양도 특별한 감정, 특별한 느낌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돼. 근데 늘 있어. 왜냐면 생겨난 적이 없어.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는 건 뭡니까? 잘 봐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생각을 통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올 수 있는 거야. 그걸 언제 느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제 저녁에 예능 프로 보다가 깔깔깔 웃지 않았어요?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에서 벗어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순간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게 막 웃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 순간 지옥이 돼버리지 않아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냐면 생각을 떠나서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생각이 그래서 생사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생사, 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고 죽을 일이 없다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정신승리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이 자리 왜 자꾸 이 맞대가리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강조하냐. 이게 제일 쉬우면서 제일 당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 우린 여길 떠나. 자꾸 여기서
이 공터를 가만두지 못해. 탐욕스러운 그 투기꾼처럼 여기다 뭘 지어야지 돈이 될까? 무슨 건물을 지을까? 뭘 지을까? 자꾸 조작하려고 한다. 그걸 업 짓는 자예요. 하는 거예요. 업을 지으려고 한다. 집 짓는 자예요. 초기 경전에도 집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꾸 집을 지어. 잘하는 집을. 근데 집을 아무리 세웠다 뭉그뜨리고 세웠다 뭉그뜨려도 이 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터. 이 바탕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가 아니라 제발 자기의 구체적인 감각으로 깨우치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서 오히려 나중에 코웃음을 친다니까. 가가대소한단 말이에요. 네. 껄껄껄 하하 우습구나. 진짜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겨우 이런 말도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몇십 년 불교 공부했냐. 겨우 이거 깨달으려고 내가 그동안 이 고생을 했냐. 근데 진실로 겨우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겨우 그거 하려고. 겨우. 네. 겨우 그거 하려고. 그래서 바보 멍충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들. 똑딱는 사람들 보고. 바보 멍충이. 자기를 딴 데서 찾냐. 네. 수많은 우화 못 들어봤어요? 이런 우화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마을의 유명한 학자가 등불을 들고 막 헐레벌떡 저 반대편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이 야밤중에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궁에 불이 꺼져가지고 옆 마을에 불 씌워 들어간다네. 호롱불 들고. 그런 우스개 우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자기가 불씨를 쥐고 있으면서 그 불을 찬다고. 왜냐면 이건 호롱불에 있는 불이니까 아궁에 있는 불이랑 다른 줄 알아. 모양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불이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시야를, 실제로는 여러분 시야는 지금 눈앞에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문의 말 가운데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른다.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암자 밖을 몰라요. 네? 그게 다 안다 소리야. 왜? 암자 안밖에 없잖아. 실제로 눈앞에 보는 게 그게 다인데 우리는 뭡니까? 이 추상적인 이 추론의 지능을 이용해서 암자 바깥을 시뮬레이션 한다. 가상현실을 만든다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아주 직물적이 돼야 돼. 직물적. 그래서 차라리 개나 고양이가 훨씬 마음 편해요. 인간보다. 지능이 높으면 그 높은 지능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왜? 우리의 고통이란 건 생각을 통해서 추론된 거거든. 보십시오. 지나가고 없는 과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그걸 우리는 실제로 믿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연습했거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뭡니까? 실제로 안 해보고 특히 대한민국 교육은 더 심해요. 실제로는 이건 안 써요. 안 쓰고 뭡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산한 능력을 기른다니까. 추상화 능력.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빨리 이미지로 뽑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거짓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똑똑한 머리 때문에 무슨 부작용이 벌어졌냐? 이미 지나가고 눈앞에 없는 과거를 만들어내요. 아까 말했듯이 상이 있으면 뭐냐? 지금 이 순간을 놓쳐요. 유일한 이 진실을 놓친다고.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실제와 거짓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땐 좋았는데. 그때 50평에 살았는데 지금 뭐야? 이런다고. 50평에 산 건 실제가 아니라고요. 신기루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억이 실제야. 아니야, 분명히 살았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 등기부에도 있고, 뭐, 그런다고요. 근데 그 과거가 어디 기반하고 있냐? 지금 여기에 기반하고 있대. 이것만 진실이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오지도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몸만 조금 아파도, 나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런다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가슴에 통증이 한번 왔을 뿐인데. 계속.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고. 생각은 그래서 이 단순한 사실을 깨우치면 그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보는 거야. 이거 꿈이네. 가짜네.
이제 실제를 보는 거야. 실제는 뭐냐? 아무 모양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순간적으로 변화한 모든 것이야. 그래서 자꾸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이거다. 이거. 보고 있는 이거.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할 테니까. 근데 보고 있다는 이 구체적인 감각, 이걸 구체적인 감각이라면 우리는 익숙한,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이 착각. 경험한 나도, 경험되는 것도 그냥 이 단순한 이 존재, 이 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 맛대가리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아무 맛이 없어. 그 느낌을 꼭 맛보라 이거야. 이거는 마치 뭐냐. 엄청난 헛손질 하다가 우연하게 뭔가 하나 잡는 거예요. 우연하게. 우연하게. 비로소. 제가 진짜 가까이 있었다면 진짜예요, 진짜.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한 번씩 그냥 톡톡톡 손등 하나만 톡톡톡 건드리면 돼요. 그때 아니 자기 스스로도 보십시오.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짓이거든요. 실제로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같이 있어야만 이게 공감이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고 누군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때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아까 말했던 느낄 줄 아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돼. 이 느껴지는 거 말고 느낄 줄 아는 게 자기잖아요. 느낄 줄 아는 자기. 그게 느껴지는 대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 자기는 아무 맛이 없거든. 아무 느낌이 없거든. 근데 이런 게 느껴질 때 그래서 대부분 깨달음의 순간에 뭡니까? 뭐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뭐가 툭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목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았다. 복사꽃 피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인연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인연을 통해서. 본래 있던 걸. 딱 이런 인연이 본래 있던 자기를 딱 격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안 돼요. 이런 말 듣고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건 자기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못해요. 거의 대부분. 99%는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옛부터 선에서는 뭐냐? 찾아갔다고 찾아. 그게 참선이에요. 선에 참여하러 갔다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건 참선이 아니라고. 그건 귀신굴속. 석가모니 때부터 부정했던 공부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석가모니는 관대해서 그런 외도 수행도 받아들여서 그걸 방편으로 쓰셨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편을 진실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석가모니의 본심을 되살린 사람을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은 좌선의 정의를 달리해요. 바깥으로 인연을 쫓아가지 않고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는 게 그게 좌선이다. 그런 식으로 이 모양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게 가부좌 틀고 호흡이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력. 아까 말했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무 내용이 없는 텅 빈 이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분열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을 쫓을 때 그게 분별 상태예요. 꿈꾸고 있는 상태라고. 꿈속에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그 꿈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냐면 그 꿈속에서 자기가 노력해서는 절대 못 보고 그거 전부 꿈이야. 수행하는 꿈, 노력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꿈에서 깨어나면 본래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호련히 그래 단박에 문득 갑자기 돌연 이렇게 갑작스럽게 깨어나야 돼.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떤 인연에 툭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런 인연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선에서는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 경험은 아무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진짜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제 속이 지금 터질라고 그랬죠. 제 속이 터질라고 그래. 사람마다 이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경험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체험한 줄 못한다고 자기 생각의 굴레 속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가로막은 게 없는데, 예? 아무 얻을 게 없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얻으면 안 된다니까. 뭐 얻었다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본래 있는 너무나 이걸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헤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돌이켜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지사였어. 그제서야 공감이 되더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서 껄껄껄 웃었다는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껄껄껄 웃더라니까. 석가모니조차도 초기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믿을 수 없다. 보통 사람 이건 믿지 못할 거다. 응?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열애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난 모든 옛 부처들이 갔던 옛 길을 발견했다. 이건 본래 있던 법이야. 법법 본래법이야. 응? 수행을 통하거나 남들은 못 갖고 나만 깨달을 수 그런 법이 아니라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 갖고 있어. 모두 다 본래는 깨달아 있어. 근데 자기가 무명의 미혹에 가려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다닌다. 근데 이것을 깨우쳐 주기란 참 곤란한 일이야. 왜냐면 말할 수가 없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건데. 누구야 부르면 예 대답하는 그거다. 선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다 들어봤어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사님. 그러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거. 찌르면 돌아볼 줄 아는 거. 하면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 돌리는 거. 누구나 다 쓰고 있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아는 거. 그거 대학 나와야 돼요? 배고픈 줄 아는 거, 배부른 줄 아는 거. 예?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뭐 열등하고 그래요? 아무 차이 없잖아요. 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아는 거. 그 당연지사. 그걸 떠나서 근데 그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에 어떤 속성이 달라붙냐 이거예요. 그 투명한 암, 순수한 알미란 말이에요. 청정지란 말이에요. 청정지혜.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분별. 근데 그 분별에 속아 넘어가느냐 아니면 분별이 청정한 지혜의 거울에 비친 한낱 이미지에 불과하느냐 깨우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체성이 사라진다고. 그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야적 응작여시관이라 모든 걸 꿈이나 환상처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깨우치면. 예? 왜냐면 전부 실제로는 이 청정한 암 지금밖에 없어. 과거도 귀신 노름이고 미래도 귀신 노름이야. 지금 여기서 내가 생각, 느낌, 감정에 까달리는 것도 귀신 노름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함. 이 친밀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제 모가지가 지금 목이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힘 아끼려고 뭡니까? 몽둥이로 때려버렸다니까. 이렇게 중언부언 따따붙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발길을 걷어차버리면 땡이야. 진짜 애달픈 건 누구냐 이게. 근데 이런 걸 노파선이라고 하거든요. 할미가 손주가 어찌 될까봐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못 놓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공부일지 모르겠지만 선일지 모르지만 저는 전심전력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돈은 제 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흥하고 코웃음 치면서 떠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값어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거 누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다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60년대나 70년대 보면 서울에 저 골동품 상인들이 시골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간장 종지로 고려청자를 쓰고 있고 오광단지로 청화백자를 쓰고 앉아 있으면 그 무식한 촌부들한테 이렇게 저 돈 몇 푼 주면서 이거 나한테 팔라고 하면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청아백자인지 고래청자인지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간장에다 담고 똥오줌 담던 오광단지인데 어디서 비싼 돈 주고 넓다 파는 그런 거라니까. 이 가치를 모른다니까. 봐도 아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오광단지인데 이게 뭐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내 개인적인 불행, 내 고민을 없애게 해줄 뭔가 뛰어난 어떤 능력, 어떤 깨달음 이런다니까. 이미 있는 건 내버려두고 없는 것만 자꾸 찾아. 환상을 자꾸 찾아.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 예? 그래서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아무리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내가 어느 단체에 가니까 어디 일주일만 들어가서 뭐 계란빵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된다더라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진짜 그런 체험이 왔어. 근데 그런 체험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없다가 온 체험은 곧 나가서 좋다 하다가 사라진다니까. 아까 제가 그 특별한 이상한 체험 얘기 똑같아요. 그거 왔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년 고생 끝에 나중에 그 제 실수를 돌아온 게 뭐냐. 오지도 가지도 않는 체험이야. 진짜 아니냐. 예? 그게 아무리 대단 우주 하나든에서 막 뿅 가가지고 막 길길이 날뛸지언정 그건 온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체험은 올 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황홀해, 엑스타시를 느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체험들은 사라지면 현실을 더 지긋지긋하고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마약 중독자, 약쟁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혈관에다 찔러 넣었을 거예요. 그때는 요만큼 한 몇 미리만 맛봐도 뿅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약 기운은 때가 되면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그 수치감, 그 허탈감, 그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어. 그럼 또 찔러. 처음에 5mm면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10mm, 20mm, 30mm.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자도 마약쟁이들하고 똑같아요. 정키란 말이에요. 정키. 약쟁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본래 상태, 내추럴 스테이트, 본성, 우리의 네이처. 본성은 만들어지는 건 본성이 아니에요. 본래 상태. 그게 뭡니까? 지금 눈앞에 이 상태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 상태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건 전부 모양이라. 속성들은 변해요.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야. 모든 속성을 머금고 있어. 우리 감정이란 속성. 감정은 널뛰기 하듯 변해요. 근데 내가 우울할 때든 내가 막 조증에 걸려서 막 희낙낙할 때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줄 아는 알미 있어. 그 알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선 절대 안 나타나요. 지금 보세요. 가, 나, 다. 자,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 나, 다가 아닙니다. 가와 나 사이, 나와 다 사이예요. 가, 이거. 그 가와 나 사이가 분명하면 가도 분명해요. 왜? 가가 일어나는 게 거기서 일어나거든. 가, 우리는 지금 가란 소리를 인식합니다. 가란 대상이 있어요. 인식의 대상이 있어. 근데 이 인식의 대상과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그 자체는 한 덩어리 있어요. 그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가. 그러니까 가든 나든 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 2, 3, 4, 천만, 백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을 추적하면 1과 2는 다르지. 1은 짝대기 하나요. 2는 짝대기 두 개인데 근데 그 짝대기 하나가 나타나는 이 자리. 여기서 2개가 나타나고 3개가 나타나고 1000개, 100개가 나타나도 똑같아. 그게 부증불감이라. 대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1, 2가
증감이 있죠. 대상을 쫓아가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증감이 있지. 근데 대상이 아닌 여기 이 자리를 보면 나타나든 사라지든 이 눈앞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1 하든 2 하든 그 인식 공간에 뭐가 늘어나고 뭐가 사라졌어요. 1 하지만 1이 경험되는 그 의식 공간에 무슨 스크래치 났어요? 1, 2, 3, 천만, 백만, 10조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걸 감정에다 대입해 보세요. 네? 고통, 뭐 우울, 불안, 짜증, 대상에 집중돼 있으면 대상에 쏠려 있으면 그게 있고 없고 늘어나고 줄고 야단법석이야. 근데 그런 대상에 나타난 대상에 습관적으로는 대상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거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에 힘이 약할 때는 대상이 나오면 목성 주위에 뭐 12개 그 위성들이 끌려서 꼼짝 못해서 그 주위에 사로잡혀서 못 도망가잖아요. 달은 지구한테 사로잡혀 못 도망가잖아요. 왜? 달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달이 지구보다 힘이 약해서 거기에 인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쏠려 있는 그 대상이 끌어당기는 그 힘도 뭐냐면 이 자기 스스로 어떤 대상에도 힘을 주지 않고 광대하게 열려있는 허공 같은 이 자각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자각의 힘이 주의라고 해서 어디에다 마음을 쏟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하면 대상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도 끌리지만 싫어하는 대상에 끌리는 거예요. 그 거부 저항도 대상에 끌리는 힘이라고. 똑같은 힘이라고. 그래 애증이란 말이 똑같아요. 사랑과 증은 똑같은 에너지야.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장 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왜냐면 똑같은 에너지거든. 그래서 느낌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래 상태, 이 느낌, 이거는 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래, 제일 평범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몰라. 그래서 이걸 무지와 흡사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알미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인연이 나타날 때 이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아닌 이 느낌을 탁 자각해야 된다고. 그게 깨침의 순간이라고 기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들을 그래서 민감해져야 돼. 민감해져야 돼. 어떤 대상에 정신 팔려 있으면 이 민감성이 사라져요. 항상 그 대상이 늘 있는 것 같아. 정신병자들이랑 똑같아. 망상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 막 귀에서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했다고.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인식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왜? 자꾸 신경이 쏠리니까. 그러니까 끄달리는 마음. 그래서 뭐 잠시 뭐 입장합시다. 고요히 합시다. 명상합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으로 막 분산돼 있던 의식을 그냥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 출렁거리는 물결을 잠시 고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출렁거리지 않는 이 물결 자체를 깨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요게 출렁거리지 않고 민감해져야지 뭐가 쓱 하기만 해도 유리처럼 깨끗한 물 위에 새 한 마리 날아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요 밑에 그대로 찍혀요. 그런 사진 봤죠? 그 물 찍어놨는데 위에랑 아래랑 그냥 백갈고마니처럼 똑같은 그런 것들. 물이 잔잔하니까 그대로 찍힌다고. 그걸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 우린 본래 그래. 근데 마음의 표층이 마치 막 출렁거리는 것처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안 찍혀. 예? 그러니까 왜곡된 상을 가진다고. 예? 싫어, 좋아, 불안해, 뭐 어쩌고, 뭐 두려워. 왜곡된 인식이란 말이에요. 왜곡된 인식. 그런 일 없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근데 그런 소란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 원래 이거 읽어 나가겠다고 한 시간이었는데 몇 주 전부터 이걸 못 읽어 나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 지금 예, 안보살님 예, 예. 아직 잘 썩 시원하지 않으세요? 뭐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뭐다 그냥 그래요? 그래도 전보다 이렇게 답답하거나 막 소용돌이 치는 거 그런 거는 좀 조용해져.
이게 에, 분명한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구나란 발견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구나. 어. 근데 이거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있었던 이거예요. 늘 있었던 이거. 새삼스레 이거구나 했지만 이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우리 고대희 과사님도 네. 예, 이게 제가 이제 공부 모임을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여성분들이 빠르고 남성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통 한 매주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1년이 걸릴 네. 수가 없어요. 보통 제일 빠른 경우는 진짜 5분 이내에 이걸, 이거 말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일날 와서 이걸 아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예. 그리고 아무리 두뇌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년이 채 안 걸려요. 그동안,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을 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은 뭐냐? 너무 많은 거를 이걸 추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버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결국에는 화두선으로 빗대면은 은산철벽을 만나기 전까지는 화두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더 나갈 수 없이 꽉 막혀야 된다고. 꽉 막힌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 편한 모르겠어가 아니라 진짜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정말 모르겠다는 절망이에요. 거기에 빠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 지발로는 절대 못 들어가. 왜? 인간은 절대 절망하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혼자 화두 들고 선방에서 씨름해봤자 몇십 년 지나 도가 안 터지는 경우는 절대 저건 혼자 못해요. 가나서는 대스님 말씀하셨지만 가나서는 반드시 믿을 만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가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선지식의 역할은 뭐냐? 체근해야 되는 밀어붙여야 돼. 일러라. 매일 불러드려야 돼. 예전에 그 입실이란 게 그거예요. 어떻게 됐냐?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 무자 뜻이 뭐야? 그때 그 가나선을 지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그 공부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절망감을 줘야 돼. 그래서 원수가 되지 않고선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뺨을 후려갈기고 밥 처먹고 그거밖에 못하냐? 밥값 내놔 이 자식아. 욕을 퍼부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자기 그동안의 자존심 알았던 거 다 포기하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친 사람과 배운 사람의 진심을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죽으라 하면 죽을래? 진짜 그 앞에서. 그래서 일부러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고.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그래서 가나서는 오히려 그런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혼자 100년 해봐 안 돼. 절대 인간은 자기 죽을 구멍으로 들어가는 인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 아까 말했지 죽는 생각밖에 죽을 게 없어요. 생각이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절대 안 가요. 무서워서 못 가. 자기 죽을 자리 못 가. 생각이 사라질 자리 못 간다고. 예. 그래서 자꾸 밀어붙인다고. 자꾸 밀어붙여. 근데 제가 아는 높아서는 그렇게 밀어붙이진 않아요. 예.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스스로 자꾸 헛발질하다가 한 방만 제대로 걸리면 돼. 눈 감고 후려쳤는데 한 방만 제대로 만지면 KO예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특히 초심자들의 경우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걸 내가 통제 못할까 봐 두려움.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자기가 경험만 하면 돼.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쇠서도 코만 지고도 싶다. 이거는 제가 100% 보장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명한 체험을 했다면 이런 체험을 할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 저게 뭔 말인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건 생각할 때는 알 듯 모를 때.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제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분명해지면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 아, 저 자식은 저렇게밖에 말 못하네. 뭐 이걸 저렇게 어렵게 말해? 예? 뭐 이걸 말하는데 저는 2시간씩 걸리고 그래. 이거 뭐 말할 게 있나? 근데 자기가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 까먹나니까. 그게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해요. 이게 극적인 변화라고. 그건 너무 당연지사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피눈물 눈물 콧물 짜면서 공부해놓고 제가 막상 경험해보면 이걸 공부하겠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공부할 게 뭐 있다고 저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저러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만 안다고. 이건 그게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의 장애물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선입견들이 가리고 있어요. 이 공부를 추구했던 사람은 더더욱 그런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화를 제 마음 같아선 이게 책 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대화를 밤새도록 나누고 싶은데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활이 있으시고 오늘은 그동안 요 책자를 안 읽어본 것 같아서 책자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59쪽에 올바른 물음이에요. 올바른 물음. 이 아데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는 깨어난 이후의 과정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아주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 근데 솔직히 내용은 똑같은 내용에 반복에 지나지 않아요. 뭐냐면 깨달음은 일회적인 사건 아니다.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현상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적인 과정이에요. 반드시 시간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근데 나중에 거치고 보면 그 순간 왜 이 시간은 곧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생각의 집에 생각에 미혹돼 있는 한은 그 시간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경험돼요. 근데 막상 그 과정이 끝나는 날 어떤 일이 펼쳐지면 나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늘 그랬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걸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도노 점수의 끝이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 끝에 보면 도노 돈수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니 그냥 말로 학자들끼리 논쟁하는 거 말고 진짜 공부해보면 도노 점수가 뭐고 도노 돈수가 뭔지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자, 올바른 물음. 깨어남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근데 깨어남이 흔들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이건 미리 얘기 안 해줘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저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마지막 구경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봤을 거예요. 깨달으면 끝난다는 식으로 말해요. 아닙니다. 좀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삶은 계속돼요. 깨달아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상성을 극복 못하면 깨달음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일상성을 극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우리의 지루한 우리의 그 시치푸스 신화. 예? 저주받은 시치푸스가 매일 돌덩이를 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이 무상함 이걸 견뎌내. 그게 일상성이거든요.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미적지근하고 재미없는 이 인생. 예? 깨달음마저 이 일상성 안에 들어오면 퇴색되어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다고. 깨달아봤자 뭐하냐 이런.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그 일상성 극복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걸 신화적으로 설명하면 마라가 악마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깨달음이란 이벤트 왕관을 한번 썼다고 해가지고 그 경험 한 번으로 이걸 벗어나게 못해줘요. 이거는 엄밀하게 과학적입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따져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뭐냐면 보십시오. 객관적 현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에 베인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떨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진짜 그건 그 차이가 커요. 그건 뭐냐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이 괴로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조건화돼 있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돼 버렸어요. 그게 성격으로 고착됐건, 뭐 습관으로 고착됐건, 그게 우리의 꼴이라고. 우리 꼬라지란 말이야. 근데 그 꼬라지가 우리한테 고통을 유발시켜요. 그렇게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막 불안에 떨거나 나 혼자 혐오감에 치를 떨거나 막 화를 벌컥벌컥 내거나 우리 주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꼴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조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년, 2년 만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예? 발달심리학 이런 거 좀 교육학 사범대 출신이라 조금씩 훑어보거든요. 거기 보면 자아가 형성될 때는 적어도 우리 전통적인 말 있잖아요. 미운 4살 때려주기 7살. 그게 자아 형성의 시기예요. 4살, 7살 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냐. 4살 때부터 비로소 뭡니까? 개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와 나 사이가 엄마와 내가 구별되던 존재라는 감각이 4살 즈음 보통 한두 살 때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면서도 애기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거야. 아직 미분화 상태예요. 엄마와 나 사이는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의식도 하나의 의식이었다니까. 그래서 미분화 상태인데 이걸 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 키워보시면 잘 알 겁니다. 애 자꾸 어루만져 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몸이라는 그 관념 속에 갇히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건 뭐냐면 피부 자극을 통해서요. 자꾸 만져준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면 이 피부 경계선의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피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안을 나라고 여기 바깥으로 해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탄생은 여러분 호적, 여러분 주민등본에 있는 그 날짜, 그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탄생은 여러분 자아의식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기억 잘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몇 살 때부터 시작되는지. 대부분의 인간은 말 배운 이후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왜? 언어가 있어야지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희미한 이미지의 기억은 말 배우기 이전의 기억도 조금 있는데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억은 여러분 어제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어제 잠들기 직전의 기억 가장 가까운 기억 떠올려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처럼 총천연색 컬러가 아니죠. 뭔가 듬성듬성 빠져있지 않아요?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컴퓨터 그 압축 파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기준이 될 만한 이미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변화없는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과거 기억에 보면 왜 회색빛이고 왜 이 흑백 사진처럼 돼 있고 왜 좀 세부 디테일이 자세하지 않냐면 특별하게 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전부 이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냐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과거 기억은 가짜라니까. 기억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야. 지나봐요. 같은 가족끼리 겪었던 가족사인데도 형제마다 다 기억이 다 달라. 누구 기억이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 기억이 맞다고 싸운다니까. 설날 때 추석 때 모여가지고. 꼭 그래요. 그런 집안이 있어. 근데 전부 거짓말들을 믿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죽은 자식 이빨 새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 고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고 있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지금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눈앞이 이 사실이죠. 그게 서너 살쯤에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보면 4살, 5살 기억이라. 최초의 기억이. 그때 돼야만 왜 기억이 생기냐. 기억이 뭡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자아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억이 없으면 자아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 동일성, 어제의 나와 내가 동일한 나라고 아는 건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년 전에 저게 나란 말이야? 앨범 보다가 코 찔찔나고 막 찔찔을 어릴 때 보면 저게 나가 맞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나라고 인정하는 건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그 기억, 최초의 기억이 발생하면서 개인화가, 분화가 시작되는 게 4살 무렵. 그때
그 왜 때려 죽일 4살이라고 하냐? 아니 미운 4살이라고 하냐? 그때 뭡니까? 엄마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싫어란 말을 할 때가 4살이라고요. 아니 싫어. 이게 뭡니까? 자아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그 아기들 보세요. 엄마들 인형이잖아. 엄마의 진짜 미님이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왜? 자기 생각이 없어. 근데 4살쯤 되면 자기 생각나고 때려 죽일 7살은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처럼.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겨. 예? 그리고 14살, 21살, 7년 단위로 변합니다. 인간의 몸과 의식이 변해요. 예? 그러면서 자아의식. 그렇게 오랜 세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20대 생각해보세요. 20대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50대에 보면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형성하면서 자기 경험의 폭을 넓혀왔어요. 즉 뭐냐? 우리는 그 저장 강박증 있는 정신병자들처럼 지식과 경험을 굳건히 쌓아왔어요. 그걸 뭡니까? 그걸로 자아라는 성을 쌓았어. 왜? 우리는 왜 자아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줄 줄 알았어.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무분별 상태였어요. 완전한 무분별 상태. 거의 무지의 상태였어. 그러다가 자극 반응 계속되는 자극 반응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돼서 그게 뭐냐? 분리의 탄생이에요. 분리. 이 분리가 뭐냐? 꼭 공포예요. 불안이라고. 우리는 이 분리, 이 근본적인 불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로부터 떼어난 아기가 허공에 손질하면서 엄마 가슴,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뭔가 대상을 우리의 평생의 노력 보십시오. 대상만 달라져서 딸랑이였다가 고민형이었다가 마징가 제트 인형이었다가 돈이었다가 이성이었다가 명예였다가 권력이었다가 근데 똑같은 거 불안해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뭔가 그렇게 그래 죽을 때까지 소나기를 못 놓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나중에 모든 걸 다 놓아서야만이 인생이 끝날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50, 60이 돼도 보십시오.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난 참 무서웠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짓을 하면서 저 사람들 추구하는 게 지금 난 저 사람 되게 불안한 사람들인 줄 보여. 뭘 그리 원하십니까? 국회의원 뭐 평균 재산이 24억이라며요. 참. 참 가짜나서 진짜. 에휴. 그렇게 형성됐던 그 자아에서 벗어났는데 깨달음이라는 사건 한 방으로 전부 과장 광고, 과대 광고예요. 근데 홈쇼핑 전략이랑 똑같아요. 안 그러면 아무도 이 공부 안 해요. 예. 그래서 마치 뭐가 있는 그게 금시법이라니까. 이 선의 공부법이 모르면 금, 알면 똥이에요. 이런 말은 그래서 초심자한테는 잘 안 해줘요. 근기를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선은 경절문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근기 끌어올려가지고 언제 다 늙어 죽어 그때 되면. 인연 있는 사람들 와서 보라. 초기 경제는 뭐냐면 이 법은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법이야. 뭐 이해해라, 뭐 수행해라가 아니야. 와서 봐라 이거야. 와서 봐. 보면 된다 이거야. 깨어남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하 원칙은 거짓말이라니까.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전부 그런 그거 안 돼. 그건 사유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공부의 도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방법을 구해요. 안 된다니까. 길이 없다니까.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생각은 끊임없이 어떻게 how to를 늘 그리워요. 아니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면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어떻게 머물까?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분별, 분리감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법은
아직 둘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것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 머물 것인가? 여기와 내가 둘이라는 그게 더 강화시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호흡 지켜보세요. 뭐 알아차리세요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멀어져요. 예.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돼. 이건 비합리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예. 신비주의. 그 MIST 미스트 안개. 예. 이건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름 속으로 들어가라, 몰라야 된다, 단지 모를 뿐이다. 왜 모른다 소리를 저렇게 하지?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 신비. 예.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영적 차원에서는 올바른 질문이 중요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팔정도에 보면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나와요. 사유가 나온다니까. 이때 사유는 무슨 사유를 말하지?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봤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생각의 잔여물, 우리 자아의 형성물, 색수상 행식 할 때 보면 그 행이나 식 같은 것들, 그 모든 허다한 우리 나로 그것을 자아로 삼았고 그것을 자아의 것으로 삼았던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 쓰레기들이 있다고. 예? 그 쓰레기들이 우리의 경험을 왜곡시켜. 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형성된 조건적인 반응, 예?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틀, 이 어떤 조건화의 색안경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왜곡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경험 지식들.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층들을 만나요. 근데 전 근대적 시대에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치밀한 공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특히 동양인들, 유교적 사회, 이 동양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 개인화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개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업들은 과거에는 가벼웠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치밀한 기록이나 그런 경험들이 부족했는데 이미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은 외형은 갖췄을지언정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전혀 달라요. 예? 목가적인 농촌도 아니고 지금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까지 탈취해가는 복잡다단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개인화가 팽배해서 솔직히 말하면 미친놈 투성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지옥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이 벌써 자기 안에서 의식 분열이 일어나서 자아 분열이 일어난 사람이 부지기수야. 이 개별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그런 퉁치고 깨달음으로 퉁치고 그냥 조용히 보림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자기 의식에 남아있는 자아의 퇴적물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걷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됐던 그 식으로 자아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게 깨어남 뒤의 흔들림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질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정사유예요. 이제 그 독으로서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독을 쓰는 사람이 독에 다시 중독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안목이라. 그래서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뭐냐? 깨닫기 전엔 경전 보지 말아요. 깨닫기 전에 책 보지 마라. 깨닫고 나서 그것도 좀 지나서 책 보는 와중에도 안목이 변하는 게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요. 10년쯤 지나면 요만큼 이제 안목이 열린다고. 그제서야 이제 남의 말에 속지 않는다고. 남의 말에 속지 않는 걸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그게 나와요. 그게 올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독을 만진 사람이 보호장구 끼고 지금 코로나 한 사람들이 자기 방호복을 입고 근데 제대로 마스크도 안 끼고 장갑도 안 끼고 만지면 다시 감염돼요. 오히려 병을 고치려다가 병 고친 사람이
미이라 사냥꾼이 미이라 된다는 그런 서양식 조크.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올바른 질문이 중요해진다. 깨어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질문은 꿈꾸는 상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꿈꾸는 상태. 이 분별 상태에서 온 거다. 방법을 찾는 건 뭐냐면 항상 그것과 나를 딱 분리시킨다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는 순간 자기가 쑥 뒤로 물러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게. 예, 깨닫기 싫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목표, 저 고지를 저 앞으로 내미는 거야. 예, 불이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거기라니까. 근데 생각은 아직까지 그게 분명하잖아.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분리된 그 기본적인 구조를 아직 극복 못했어. 대부분 이걸 견성체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야.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한바탕인 것 같아 라는 알미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곤란이 생긴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분명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익숙했던 조건만 만나면 거기에 습관적인 반응이 딱 나오니까 예전엔 왜 끌려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서 한참 지난 뒤에야 내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끌려가니까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곤란이 있는 거예요. 곤란이. 영은 이 사람은 서구인이기 때문에 이걸 영이라고 표현해서 영. 이거 이제 유령 아닙니다. 유령. 영은 형상이 없는 이 광활한 의식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는다. 이 말 잘 보세요. 영은 결코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는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묻지 않는다고. 자기를 대성하는 순간 벌써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까 고거사님이나 그 대구거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어디 있냐고. 그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어. 나 여기 있지 이런다고. 이게 우리 익숙한 느낌이잖아요. 한 번도 의심 안 했던 거.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근데 진짜 제가 묻고 있는 건 주소가 있는 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놈은 이런 물건이랄까. 마우스는 내 손 안에 있지. 나는 의자 위에 있지. 근데 그거 아는 놈 어딨냐고. 근데 우리는 그 아는 놈을 알려지는 이 몸이 안다고 그냥 생각한다니까. 그 생각을 한 번 진지하게 탐구해봐요. 진짜 나 알고 있어. 근데 아는 게 어딨지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각이 지가 속아.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 생각이 뭐냐면 이걸 생각이라면 아는 놈이 어딨지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요게 아는 놈이 어딨지라는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내가 안 해. 아는 놈 어딨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걸 쫓아서 요 놈이 그래? 몸에 있나? 이렇게 또 바뀌고 이걸로 바뀌고 아니면 이건 의식인가? 이렇게 바뀌고 이것들이 나타나는 이 공간은 무시하고 된다니까? 무시하고 이런 대상 계속 연결되는 생각을 계속 줄줄이 따라가. 이건 가만히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이게 자기인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난 여기 있지 이런다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 있지 이런다고. 근데 여기 건 뭡니까? 거기서 이러잖아. 그거 동일한 알미 있잖아. 그 알미 그 알미 어디서 일어나지? 하면 그 알미 여기 있다 하면 뭡니까? 그건 알미 아니지. 알려지는 것이지. 똑같은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거기서 찾을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뭐냐? 그 벼랑 끝까지 데려다 준 거야.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돼. 그건 한 발은 어떻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미치고 활짝 뛰지. 그게 은산철벽에 딱 부딪힌 거야. 분명히 코끝만 내밀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그때 더 중요한 건 뭐냐? 도망 못 가게 뒤도 막 테러도 차단해. 그게 꼼짝달싹 못한 상태. 답답해 죽겠어. 이게 특히 남성들 공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 공부는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하면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들 공부는 이게 막 팽팽하게 돌아.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걸려들어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끙끙거려. 끙끙거리다가 어느 순간 팍 이런다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깨닫게 된다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들하고 인터넷상에서 공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사람을 안 믿어서 그래요. 난 공부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특히 공부하는 남자분들은 절대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검증해 봐야 돼. 진짜 공부할 사람인지. 왜냐하면 이 공부 장난 아니에요. 이 공부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큰 도움 안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지. 이 공부하면.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지배욕이라든지 과시욕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한국인 특유의 그런 병이 있어. 그룹병이라고 있어. 남 가르치려고 하는지 막 이래. 막 이거 그 유혹도 건너가야 돼. 그것도 부정하면 안 돼.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예. 그런 욕망을 느껴봤다니까. 예.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내가 그래 봤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온다. 분명히.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냐고. 이렇게 이분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목, 이건 한 번만 이게 탁,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되면은 이거는 흐트러지지 않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선명해진다니까. 이 선공부는 아주 단순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 진짜 부엌칼 하나 가지고 모든 칼제비들을 물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썼던, 끝이 뭉툭해질 대로 뭉툭해진, 집에서 오랫동안 썼던 우리 집 부엌칼이야. 근데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야. 예.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한 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너무 생각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걸 쉽게 믿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감동스럽고 처음엔 안심이 됐다가 절대 이게 한 번만에 숨이 안 죽어요. 잠시 그랬다가 삶은 계속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좋았어. 2003년 10월 15일 저녁 4시에서 5시 사이. 그 다음날까지 좋았어. 근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되니까 슬그머니 이게 다인가? 이거 좀 심심한데? 이게 뭡니까? 자아의 옛버릇. 또 뭐 없나?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면서 뭔 대상을 또 쫓으려고 그래. 그래서 또 뭔가를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이렇게. 그게 멈춰지는데 10년, 20년? 아까 말했듯이 자아가 형성돼 4년, 7년, 14년, 21년. 여러분들의 자아의 완성이 몇 살 때로 보이세요? 적어도 3, 40대쯤 돼야지.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지 않아요? 요즘 나이로 치면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불안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안정된 자아상을 갖지 않았어요. 예. 그 자아상이 안정되는데 30년쯤 됐다면 그 자아상이 해체되는데도 그만큼은 걸리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한 10수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건물 짓는데 요즘 건물 빨리 짓잖아요. 한 6개월, 1년 걸렸다고 칩시다. 해체하는데 아마 건물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든 건물일수록 해체하는데도 그나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날림으로 지었으면 팍 한 방에 무너지겠지. 근데 진짜 꼼꼼하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몇 층, 고층으로 했다면 그거 해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큰 대공사가 될 거예요. 짓기도 어려웠지만 부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한번 이 비밀을 한번 얼핏 봤다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성에 팽팽히 나가 떨어져요. 아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처음 깨닫고 나서 이런 소리 한다고. 야, 깨달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아봤자 별 수 없네. 이 소리 나와요. 욕망에 그대로 굴복하고 자기 생각에 그대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못 견딘다고. 쑥과 마늘 먹고 3, 7일 동안 버텨라. 호랑이 새끼들처럼 못 살겠다고 뛰어넘어. 또 뭐 없나? 그 습관을 못 이겨요. 군습이 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건 엉뚱한 질문이다.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머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까? 자기가 완전한 깨달음 그 자체인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체험이 더 분명하죠? 이럴까?
더 이상 분명한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도 왜냐하면 그 미세한 생각이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느낍니다. 이거와 관련된 심리 실험 많아요. 생각한 대로 우리가 감각도 통제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면 감각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틀이에요. 사고들 패러다임 중요한 거예요. 선을 격에선 할 때 격이 틀격자예요. 격 바깥에서 내려고. 어떤 격도 거부한다고. 깨달음이란 격마저도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마저 없다 하면서 아주 파천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 질문이다. 진정한 본성의 자리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 말 없어요. 어떻게 하고 없는데. 예? 그래도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방편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떻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보다 나은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미혹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탐구 얘기를 가야 돼요. 일 것이다. 무엇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걸려 있는가. 그래서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 왜 나는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가 아니라 왜 안정되지 못할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직 곤란스러운가? 삶에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고 또한 모순과 고통과 분리를 끌어들이고 있는가? 초창기에 깨달음의 그 광휘, 깨달음의 그 흥분 속에 들떠 있을 때는 자신의 조건화가 제대로 안 보여요. 자신의 추한 모습이 안 보여. 네. 근데 파티가 끝나고 좀 안정되면 그제서야 여전히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 꼬라지가 보이기 시작해. 그게 정견의 시작이라고.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해. 제대로 보기 시작해.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뒤에 펼쳐진 정사유 정어 쭉 나가는 거예요. 의식을 꿈속 상태의 중력장으로 유인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끌어당기는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가?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 그거는 정말 내밀한 작업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의 이벤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한계, 자기의 이 조건화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요. 그거는 엄청나게 진실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 진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부정하고 자아는 절대 두 눈 똑바로 뜨고 못 봐요. 고개 돌린다니까. 저건 내가 아니야라고 부정한다. 항상 자아는 뭐냐면 미래에 그럴듯한 어떤 이상을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나 항상 이렇게 뭔가를 바깥에 외부에 둬요. 있는 그대로 자기에 절대 만족 못해. 그건 자기한테는 그건 패배고 죽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뭘 추구하게 만들어. 그게 엎짓는 속성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끊임없이 하게 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끊임없이 불안에 떨면서 막 스펙, 토익 공부하고 뭐 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세대 보면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저런 애들이 왜 저러냐. 우리 땐 아무것도 몰라도 어떻게 밥벌이는 했는데 그러면서 젊은 애들 불쌍히 여기는 거 똑같아요. 근데도 걔네들은 뭐냐. 항상 부족해. 항상 왜? 자기보다 항상 잘하는 애들은 항상 있거든.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계속 깨어있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대신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좋다.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미혹되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어떻게 하여 나 스스로를 환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한 건 잘 눈에 안 띄어요. 너무 친근했던 건 진짜 뻗어놓은 보리자루 늘
거기 때문에 하나도 신기한 게 없어. 근데 이거는 늘 있었던 것을 새롭게 낯설게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낯설게 한번 깨닫고 그 힘으로 이전까지 거의 무의식적인 자동 항법 장치 비슷하게 그냥 행동했던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이 자각의 빛 속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계절만 되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일에 부닥치기만 하면 왜 분명히 본인이 알아요. 그 불편함, 괴로움의 속성은 뭐냐면 분명히 알아. 이게 반복되는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내 팔자겠거니 이게 나거니 하면서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냥 항복하다시피 살았던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합니다. 익숙한 것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반드시 저항합니다. 그 저항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 야생의 소를 길들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억세. 우리는 항상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건은 그냥 정지하지 않아요. 갑자기 정지하면 부서지거나 우리 자전거 급브레이크 밟으면 휙 뒤집어지듯이. 그래서 서서히 이 움직이던 관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 관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힘을 주면 안 돼요. 예. 힘을 주면 안 돼. 익숙했던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면 이 관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힘을 뺐어도 그 미끄러운 바닥에 구슬을 굴리면 그 힘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그 힘이 완전히 사라질 때, 가속도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구슬은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니까. 예. 멈추지 않는다고 또 방향을 바꾸고 뭐 그럴 때면 또 이 구슬은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을 받아요. 그래서 let it be,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리고 다른 방식의, 다른 관점의, 다른 대상에, 다른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익숙하게 대상을 쫓던 주의가 대상으로 쏠렸던 몸의 감각이나 외부의 현상에 쏠렸던 주의가 주의 그 자체로 돌아와야 돼요. 예. 그게 곰이 쑥 마늘 먹고 그 컴컴한 어둠이 뭐냐? 분별 안 되는 신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출중한 지능 가지고 자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쉬어야 돼. 쉬고 그냥 알 수 없는 그게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렇게 남의 이야기 가만히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 컴퓨터가 CPU가 거의 쉬고 있는 상태. 그냥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 거기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경청하고 있는 자세.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석가모니 때나 예수 때나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 속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익숙했던 자기의 사고 습관은 그냥 멈춘 상태로 있어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멈추고 있고 그냥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한 군데 자연스럽게 모여요. 여러분들이 갑옷을 들고 좌선 안 해도 좌선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 전 해봐서 안다니까. 해보시면 좌선해보면 갑자기 안 일어나던 온갖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생각이 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들어봤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네? 근데도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한 몇 달, 몇 개월, 1년쯤 듣다 보면 좀 민감한 사람 빨리 알아요. 자기가 생각이 많이 쉬워졌다는 거. 생각을 쉬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듣고 있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쑥 드러난다니까. 네. 그 놈이 내가 저거 알아들어야지 애쓰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졸리면 자면 돼. 듣다가 내 의식의 힘이 아니라 억지로 말하자면 본성이 본성을 알아들어. 이심전심돼. 턱 알아들어. 그러면서 전환이 와요. 그게 뭡니까? 의식적인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런 그런 이 사실을 알아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신비주의라 하는 거지. 전혀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야바의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매들이 뭐 이런 뭐 채널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지사였는데 이 당연지사를 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 선입견이 갑자기 싹 그래서 안개 거친 듯이 싹
선명하게 들어. 그러면서 아 하는 거예요. 작은 경탄 정도는 있어. 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알미 있어요. 분명한 알미. 이거군. 이런 거.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하는데 무슨 감각적인 이상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명한 직접적인 지각이에요. 그래 이거. 그리고 그것이 한동안 그 지각 홀로 이렇게 있을 때 한동안 문제가 사라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잠시 그러니까 그때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시간도 공간도 정지한 것 같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확 증발해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평온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각적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도 지나가요. 지나가고 다시 익숙했던 일상이 돌아온다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 그게 깨달음 뒤에 빨랫감. 쑤셔 박아놨던 아직 해결하지 않았고 정리해놓지 않은 마구 던져놨던 과거의 옛 습기, 옛 업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것을 처리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고 우리 공부 모임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상 깨달음으로 한 방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계속돼요. 삶이 계속되는 한 이 공부도 끝이 없어요. 그 삶의 진실을 이 순간에 진실해야 돼. 이 순간만이 진정한 삶이에요. 삶의 스토리가 삶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언제나 늘 지금 여기인 이 배경, 이 자기, 진정한 자기 자신, 분리가 없는 자기 자신. 여기서 우리의 인간적인 고뇌를 쉴 수가 있어요. 여기가 평화의 땅이라니까. 여기서 우린 위안받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분리감이 여기서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합일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감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걸 종교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되면 뭔가 나보다 더 광활한, 나보다 더 거대한 것 속에 이 개체적인 자아가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런 식의 종교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그러면서도 감각적으로 보면 특별한 감각은 아닌데 늘 여기 뭔가가 있어요. 우리 불교식 표현은 선적인 표현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래요. 여기 한 물건이 있어. 본래 무일물인 한 물건도 아닌 그 물건만이 딱 있다 이게. 자, 제가 긴 시간 항상 제가 공부 모임을 끝날 때마다 항상 좀 제가 몇 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반복되는 말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제 이 찝찝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저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을 다 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탐구해서 완벽하게 규명해내는 그 일밖에 남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란 형상, 지능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목적일지도 몰라요.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부 모임 마칠까요? 예. 아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죠. 행복하세요. 예. 네,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